조합의 성질. NCR, 조합의 성질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NCR은 NCN-R과 같다.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이게 추후에 어디에서 또 등장을 하냐면 파스칼의 삼각형 들어봤죠? 이항 정리 파트. 거기에서 또 한 번 등장을 하게 돼요. 마찬가지 2번도 마찬가지 2번도 있는데 쭉 설명드릴 겁니다. 뭐가 있냐면 NCR은 N-1CR-1 더하기 N-1CR과 같아요. 이것도 본 적 있죠? 맞습니까? 본 적 있나요? 없나? 그 다음 세 번째 식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식은 거의 뭐랄까 쌤은 개인적으로 암기하고 있진 않아. 지금 방금도 유도한 거거든요. 유도를 해본 거거든요. 실제로. 물론 유도를 자주 하다 보니까 암기가 자연스럽게 되긴 했는데 외울 상황이 아니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상황인 거예요. 해볼게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것도 쌤이 외우고 다니질 않아서 지금 바로 유도해봐야 돼. 이런 식이 있어요. 아마 1, 2번은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3번식은 아마 공부를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실제 모의고사 기출로서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식이. 그러니까 이 식 전체를 외우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 식이 출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학습해야만 해요. 근데 이게 그냥 생으로 암기하고 외우는 게 아니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직관적으로 그런 식이라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첫 번째 1번이에요. 예를 들어서 5개로만 합시다. 5개의 원소가 있는 집합 하나가 있어요. 이때 뭘 해볼 거냐면,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 의 수를 한번 세보려고. 원소가 2개짜리인 부분집합. 그럼 원소가 2개짜리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센다는 말은 원소를 2개 뽑을 때마다 부분집합 몇 개가 생겨?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 내가 1, 2, 이 2개의 원소를 뽑는다면 2개의 원소를 뽑자마자 그와 대응되는 집합 하나, 부분집합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지. 결국에는 이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게 원소를 2개를 뽑는 방법수와 완벽하게 몇 대 몇 대 0이다. 1대1 대응이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이해돼? 이해돼 안 돼? 생각해봐. 1, 2번을 뽑는 순간 집합 하나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1, 2번을 뽑는 행위가 집합 하나를 만들잖아. 또 1, 3번 2개를 뽑는 행위가 집합 하나를 또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5개의 원소들 중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원소를 뽑자마자 집합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결국 우리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직접 세는 게 아니고 5개의 원소 중에서 원소 몇 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세버리면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세버리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지금 이런 공식들을 공부를 하면서 계속 그 원리를 공부를 하는 거야. 되겠죠? 즉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건 어떻게 센다고요? NC 얼마? OC 2로서 센다고. 얼마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할 수 있잖아.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이죠? 그래서 10가지라고. 여기까지는 됐지? 되는 거 맞죠? 근데 원소가 2개짜리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순간 예를 들어서 내가 1과 2를 이용해서 부분집합 하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만드는 순간 똑같이 그와 대응되는 집합 하나가 만들어지지. 1, 2가 아닌 나머지 3개. 맞아,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 2라는 원소를 뽑자마자 뽑히지 않은 원소 3개가 항상 존재하는 거죠. 당연하게도 예를 들어 1과 3을 선택을 하게 되면 1, 3을 선택하는 순간 뽑히지 않은 원소들 3개가 저쪽에 뽑히게 된다고. 맞아요? 이해되고 있죠? 즉 5개의 원소 중 2개를 뽑는 방법수나 5개의 원소 중 몇 개를 뽑는 방법수나 3개를 뽑는 방법수나 완벽하게 몇 대 몇 대응인 상태이다. 1대1 대응인 상태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번에는 생각해볼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r개를 뽑는 순간 그 반대편에는 반드시 뭐가 생겨? 뽑히지 않은 원소 n 빼기 r개가 생기는 거죠. 돼요? 그래서 r개를 뽑는 방법하고 r개를 제외한 n-r개를 뽑는 방법은 완벽하게 뭐하다? 같다. 괜찮죠? 어렵지 않지? 되죠?
반드시 대응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1대1 대응되는 경우가 하나씩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OC2는 곧 뭐와 같아? OC3과 같은 거죠. 괜찮죠? 그래서 보통 이 식은 언제 많이 써요? 특별한 때도 쓰긴 쓰지만 이항 정리를 이용할 때도 쓰긴 쓰지만 실제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10 컨비네이션 7 하면 이거 계산 귀찮잖아. 얘를 어떻게 계산해? 10 컨비네이션 3으로 계산할 때 쓰는 거죠. 숫자가 적으면 곱해질 숫자가 적으니까. 괜찮죠? 이게 1번. 어렵진 않지, 여기까지는. 그죠? 그 다음, 방금 뭘 알았죠? 원소를 뽑는 경우의 수가 뭐랑 똑같다? 부분집합의 수랑 똑같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지? 요거에 대해서는 이항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항 정리할 때. 일단은 조합의 성질 3가지 먼저. 그 다음 두 번째인데, 동그라미 2번. 얘도 1, 2, 3, 4, 5, 6, 6개로 한번 해볼까? 6개의 원소가 있었대요. 6개의 원소가 있는데, 이번에도 원소가 3개인, 예를 들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보려고 해. 부분집합. 의 수. 그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방금? 서로 다른 6개의 원소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된다? 3개를 뽑으면 된다라고 6C3이라고 썼던 거죠. 괜찮죠? 그지? 여기까지는 됐잖아. 응? 근데 생각해보면 원소가 3개짜리인 부분집합이라는 건 반드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나눌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1번 원소가 이 3개의 원소 3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1이라는 녀석이 제외된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하나의 원소, 그러니까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야. 특정한 하나의 원소 혹은 특정한 2개의 원소에 관한 어떤 조건이 나와 있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분류해서 색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게 앞으로 문제 출제가 되게 될 거야. 그럼 나중에 문제 풀면서 좀 더 연습해 보기로 하고 일단은 다시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려고 하는데 특별히 2가지로 나누어서 세보려고 문제의 조건에 이렇게 세 있대. 첫 번째, 1이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건 몇 개냐. 혹은 이 3개짜리 부분집합들 중에서 두 번째, 1이라는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은 몇 개냐를 세라고 했다고 쳐봐. 그럼 어쨌든 원소 3개짜리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기 위해서 1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1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분류해서 2개를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고 있나요? 1이라는 원소, 특정한 하나의 원소가 포함됐을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토탈 몇이 나와? 63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한번 세볼게. 1이라는 원소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1이라는 원소를 포함해서 토탈 3개의 원소를 뽑아야 되거든. 근데 반드시 이 경우에 1이라는 원소를 뭐하고 있어? 포함하고 있다고. 1이라는 원소를 그러면 포함하고 있는 상태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몇 개의 원소들 중에서 5개의 원소들 중에서 앞으로 몇 개만 더 뽑으면 끝나는 거야. 2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1이라는 원소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는 OC 뭐가 되고요? 2가 되고요. 괜찮죠? 이해되고 있는 거 맞지? 그 다음 두 번째는 1이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한번 살펴본다고? 1이라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은 얘를 뭐 한다는 거야? 무조건 제외하겠다는 뜻이잖아? 그럼 제외하고 몇 개를 뽑는 거니까 토탈 3개를 뽑는 거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몇 개의 원소들 중에서 5개의 원소들 중에서 몇 개를 더 뽑아야 돼? 3개. 그러니까 5개의 원소 중 3개를 뽑는 방법수 두 녀석이 합으로써 얘를 쓸 수 있다라고요. 괜찮아? 써볼까요? 뭐라고 쓴다고? 말해봐. 설명해봐. 1이라는 원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써요? 1은 무조건 포함시킬 거니까 남아있는 원소 몇 개 중에서 5개, n 빼기 1개 중에서 앞으로 몇 개를 뽑아요? r개 중에서 한 개를 뺀 r 빼기 1, 2개를 더 뽑을 거라고. 혹은 따라오고 있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1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거. 1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은 1 버린다는 소리니까 남아있는 원소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빼기 1개 중에서 몇 개를 더 뽑아? 3개를 더 뽑을 거잖아. 1 버리고 3개를 뽑아야 되는 거니까. 괜찮아? 되겠어요? 여기까지 됐지? 그럼 생각해볼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방법들 중에는 생각해봐.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 같이
첫 번째 원소를 포함하는 게 있고 포함하지 않는 게 있을 것이다. 그럼 첫 번째 원소를 포함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보면 첫 번째 원소 1이라는 원소를 포함하는 거. 그럼 한 개 제외한 n-1개 중에서 몇 개를 앞으로 덧뽑을 거야? 포함할 거니까 반드시 1은 포함할 거니까 무조건 집어넣을 거니까 앞으로 r 빼기 1개만 덧뽑으면 된다는 말이죠. 되고 있어요? 혹은 1이라는 녀석을 포함하지 않는 거. 이 1이라는 원소 버릴 거거든. 안 뽑을 거야. 절대 안 뽑을 거야. 빼버릴 거라고.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원소 몇 개 중에서 n-1개 중에서 몇 개를 우리는 뽑아야 되는데 토탈 r개를 뽑아야 하잖아. 1 버렸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두 녀석의 합으로서 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그 파스칼의 삼각형의 요거죠. 요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거. 그 공식이긴 해. 근데 그 공식을 막 이 상황을 그림을 그려서 물론 기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식이 어떻게 유도되는가 그 뜻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해. 매우. 왜 매우 중요하냐? 좀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는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쌤이 지금은 이 공식 하나만 썼지만 이 공식에 다른 공식이 굉장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 근데 그 공식을 다 써놓고 외울 필요가 없다고.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하고 이게 유도되는 과정만 이해할 수 있으면 그 뒤에 나오게 된 무수히 많은 과정들을 유도해낼 수 있어요. 해볼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는요. 원소 한 개를 늘려서요. 1부터 7까지 7개의 원소가 있었대요. 잘 봐. 그럼 7개의 원소 중에서 원소 4개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세볼 거야. 부분집합. 마찬가지. 부분집합의 수를 세볼 거라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써요? 7, 컨비네이션 4 이렇게 쓰겠죠? 여기까지는 됐지? 7, 컨비네이션 3, 7, 컨비네이션 4 이렇게 쓸 텐데 얘를 지금부터 어떻게 구분해 볼 거냐면 이렇게 해보려고. 아까는 1이라는 원소 하나만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해서 셌었어요. 1이라는 원소 하나만. 지금부터는 뭘 해볼 거냐면 1과 2 두 개의 원소를 기준으로 분류해서 세볼 거야.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그렇잖아. 원소 4개를 뽑는 부분집합들 중에는 1이라는 원소와 2라는 원소 두 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도 있겠죠. 그 안에는. 이해돼? 첫 번째 뭐라고? 1하고 2 모두 포함 되어 있는 부분집합도 있을 거고요. 혹은 1하고 2 둘 중 하나만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1은 포함하고 2는 불포함하거나 혹은 2는 포함하고 1은 불포함하거나. 무슨 말인지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고 있나요 지금? 진짜로 이해되는 거 맞아? 해볼게. 그러면 1, 2 둘 중 몇 개만 하나만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한번 말해볼래? 세 번째는 어떤 상황? 1과 2 모두 포함하지 않는가? 모두 불포함인 이런 세 가지 상황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됐지? 그럼 지금부터 써볼게요. 모두 포함한다. 모두 포함시켜서 토탈 몇 개를 뽑을 거야? 4개를 뽑을 거거든. 4개. 4개를 뽑을 거예요. 연습해야 돼. 같이 해봅니다. 그럼 몇 개 중에서 1, 2는 무조건 포함할 거니까 남아있는 몇 개 중? 5개 중에서 앞으로 몇 개를 더 뽑을 거야? 2개를 더 뽑겠죠? 2개는 이미 뽑혔으니까 1, 2는 2개만 더 뽑으면 될 거 아니야. OCE. 한 번만 더. 여기 나와 있는 5 왜 5인지 알겠어요? 원래 토탈 몇 개 중에서 뽑을 건데 7개 중에서 4개를 뽑을 건데 1, 2는 무조건 포함을 시킬 거니까 그러면 고려할 원소가 5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2개를 뺀 거죠.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 2는 왜 2야? 4개 중에서 2개는 이미 뽑아놨으니까 2개만 더 뽑을 것이다. 괜찮죠? OC 되고 있지? 한 번 더 해볼게요. 봐봐. 둘 중 하나만 뽑는 경우, 둘 중 하나만 포함되는 경우. 그러면 생각해봐요. 1을 포함하고 2는 불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나 2는 포함하고 1은 불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나 이렇게 써볼까? 1은 포함하고 2는 불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나 1을 불포함하고 2는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나 얘나 동등한가? 동등치 않은가? 답해봐. 동등하죠?
따라서 우리는 얘만 세서 곱하기 얼마 하면 돼? 2 하면 되겠지. 되고 있죠? 곱하기 2 할 거라고. 얘만 세서. 그럼 1은 포함하고 2는 안 포함해요. 1은 포함, 2는 불포함. 1은 무조건 뽑을 거고요. 2는 버릴 거예요. 1은 무조건 뽑을 거고 2는 무조건 버릴 거야.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거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몇 개를 앞으로 더 뽑으면 되나요? 3개죠. 하나는 뽑았으니까 앞으로 3개를 더 뽑아야 되지. 그 3개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4 빼기 1. 괜찮아? 되고 있어요? 이거 필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알겠지? 이 여기 쓰여있는 5의 숫자, 이 3이라는 숫자의 각각의 뜻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그냥 유도할 수 있어. 되겠죠? 5C3 보이죠? 5는 뭐라고? 7 빼기 2. 얘는 뭐라고? 4 빼기 1이었다고. 그 뜻이. 쌤이 앞으로 경우의 수랑 확률 통계를 하는데 쌤은 곱하기 1조차도 항상 써요. 곱하기 1. 경우의 수에 영향을 미쳐 못 미쳐? 곱하기 1은 못 미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곱하기 1도 뜻이 있을 때가 있어요. 뜻이 있을 때는 쓸 거거든. 그 뜻이 중요한 것 뜻. 2 곱하기 5C3. 얘 한번 해볼까요? 이제 보이죠? 둘 다 버릴 거야. 나는 총 4개를 뽑을 건데 둘 다 버린대요. 이렇게. 남아있는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몇 개를 더 뽑아야 돼? 4개. 괜찮아? 이렇게 될 거라고. 얘네들의 총합이 뭐가 된다? 제가 된다. 써볼까요? 어떻게 된다고? 5. 둘 다 포함. C. 2. 2 곱하기. 어떻게 돼? 5. C. 3. 맞아요? 괜찮아? 그 다음 1 곱하기 5, C. 4 이렇게 쓰는 거죠. 보이나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제 머릿속으로 같이 한번 따라오는 거 같이 해보는 거야. N개 중에서 나는 알개를 뽑을 거예요. 알개짜리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같은 소리죠? 알개를 뽑는 것이나 알개짜리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야. 같은 말. 머릿속에 생각해보길 1과 2 두 개의 원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1과 2 두 개의 원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1, 2 모두 다 포함됐을 수도 있고 1, 2 둘 중 하나만 포함됐을 수도 있고 1, 2 둘 다 버릴 수도 있다. 우리에겐. 괜찮죠? 그럼 1, 2 둘 다 포함되는 경우 한번 써볼래요? 둘 다 포함돼. 둘 다 이미 뽑혀 있어.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거 n-2개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돼? r-2개를 뽑으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괜찮지? 한 번 더. 그러면 1하고 2 둘 중 하나만 포함되는 거. 그럼 1만 포함되는 거나 2만 포함되는 거나 같을 거니까 곱하기 1을 써주고. 괜찮죠? 1만 포함하는 거, 2는 버리는 거. 1 포함, 2 버려. 몇 개 중에서? n-2개 중에서. 왜? 1은 무조건 집어넣을 거고 2는 무조건 버릴 거니까. 그럼 1만 뽑았으니까 하나만 뽑았잖아요? 앞으로 몇 개를 더 뽑아야 돼? r 빼기 1개를 더 뽑아야겠죠. 되겠죠? 그 다음 더하기. 어떻게 돼요? n-2개 중에서. 그렇잖아. 1, 2 둘 다 버릴 거니까 둘 다 빼버려. 그럼 남아있는 n 빼기 2개 중에서 앞으로 몇 개 뽑을 거라고? 토탈 r개 뽑을 거라고. 괜찮죠? 요거 밑에 줄에 하나만 더 쓸게요. 이게 실제 모의고사, 평가원이 출제한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 1과 2와 3과 4, 4개의 원소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자. 이게 실제 출제됐던 기출문제예요. 몇 개 기준? 4개 기준. 물론 그 4개의 기준으로 다 계산하라는 게 아니었어. 첫 번째 상황은 1, 2, 3, 4를 모두 포함합니다. 두 번째 상황은 4개 중 3개만 포함합니다. 세 번째 상황은 2개만 포함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포함합니다. 그 다음 안 포함합니다. 인 경우 중 4번과 5번 상황 네모 박스 쳐놓고 이 들어갈 숫자 기호는 무엇이냐. 이게 출제됐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알아먹어요? 그러면 이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야? 해석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게 실제 출제 주제라고. 이 논리가 확장돼서 몇 개로? 4개로 나왔던 거라고. 3개였나? 4개였나? 아무튼. 괜찮아? 해볼 수 있겠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 3개짜리만 해보세요. 3개짜리. 3개짜리까지. 3개짜리면 충분해. 거기까지만 다다를 수 있으면 돼. 가볼게요. 1, 2, 3이야. 힘들어? 1, 2, 3. 3개가 모두 포함된 상황. 써볼까요? 모두 포함됐대? 불러줘. n 빼기 3, c, r 빼기 3이에요. 괜찮죠?
맞지? 그럼 3개 중 2개만 포함되는 상황 한번 생각해봐. 2개만 포함. 2개만 포함. 그럼 1만 제외, 2만 제외, 3만 제외. 3개 모두 다 동등할 거니까. 3가지 곱하고 1만 제외되는 경우 생각해봐. 1만 제외되는 경우. 그럼 2, 3 2개는 포함할 거고. 그죠? 2개는 뽑을 거니까. 몇 개 중에서. n-3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을 거야? r 빼기. 느낌 오죠? 그 다음 하나만 포함되는 경우 있잖아, 그죠? 방금은 2개 포함되는 경우였으니까 하나만 포함되는 경우 얼마? 3 곱하기 보여요? n-3 c r-1 보이지? 하나만 포함할 거니까 r 빼기 1개를 뽑아야죠. 하나만 뽑았으니까. 마지막은요, n 빼기 3 c r 3개 다 불포함. 다 버릴 거니까 r개를 뽑긴 뽑아야 되잖아. 괜찮죠? 그럼 4개짜리도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지? 물론 4개짜리 다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빈칸 뚫어져 있는 거 그거 쓸 수만 있으면 된다고요. 되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조합의 성질 2번째였어요. 2번째 성질. 근데 이런 걸 공부를 안 하고 오더라고. 고1 때. 그렇지 않나? 안 하고 오는 친구들이 많아. 그 다음 이거 지울게요. 필요 없어. 3번째입니다. 뭐가 있었었죠? 요거는 실제로 직접 이 식을 외워야 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식을 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식을 주고 이 네모를 쳐놔가지고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하는데 힌트를 막 줘. 힌트를 줘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를 이렇게 쓰는 상황, 예를 들어서 n 곱하기 네모를 딱 주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이제 상황 설명을 막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하면 얘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볼게요. n 곱하기 뭐라고 쓰는 거냐면 n 곱하기 n-1 cr 빼기 이렇게 됩니다. 저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돼. 여기까지만. 사실 이 1번하고 2번이 제일 중요하고요. 3번은 좀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기억하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반 학생이 총 30명이 있어. 30명이 있다고 쳐봐요. 있는데 뭐 할 거냐면 뭐 같이 단체로 뭐 여행을 가기로 했나 보죠. 여행을 가기. 이런 거 있나? 그 여러분들 분단 있나요? 분단? 반장이 있고 부반장이 있고 뭐 있죠? 분단장 있잖아. 1분 단장, 2분 단장, 3분 단장 이렇게 있잖아. 아, 그런 거 없어요? 있다고 쳐. 그래서 씁시다. 그래서 1분 단장 여기서 뽑고 한 명 뽑고 2분 단장 한 명 뽑고 3분 단장 한 명 뽑을 거예요. 그럼 3명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3분 단장 그러니까 분단장들 3명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그 중에서 반장 한 명 뽑자 이렇게 한 거야. 어떤 상황인지 이해돼요? 다시 30명 학생이 있는데 1분 단장 한 명 뽑고 2분 단장 한 명 뽑고 3분 단장 한 명 뽑아. 간부 3명을 뽑고 3명 중에서 3명을 지휘할 한 명이 필요하니까 이 3명 중에서 반장 한 명을 뽑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3명 중에 한 명은 뭐다? 반장까지 하는 거야. 1분 단장이자 반장. 어떤 상황인지 이해돼요? 그럼 생각해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봐봐. 30명 중에 그냥 반장 한 명을 뽑고 반장 한 명을 뽑고 그 걔를 서브할 분단장 2명을 더 뽑아도 되죠. 이해되나요? 다시 뭐라고요? 30명이 있는데 반장 한 명을 뽑아. 반장 한 명을 뽑고 서브할 2명의 분단장을 뽑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반장을 먼저 뽑아도 되죠. 이해되고 있지? 다시 뭐라고? 반장을 먼저 뽑고 2명 간부를 더 뽑는다고. 괜찮아? 이 상황하고 그 다음 이래도 되죠? 3명을 먼저 뽑아. 3명을 먼저 뽑고 나서 그 중에서 반장 한 명을 추대하는 거죠. 추대라는 단어는 알아요? 추대. 치켜 올린다. 3명을 먼저 뽑고 나서 그 3사람 중에서 한 명을 반장으로 선택하겠다. 괜찮지? 가볼게요. 생각해봐. 30명 중에서 반장 한 명을 뽑아.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반장 한 명을 뽑는다고. 30명이죠? 30까지. 그럼 반장 한 명 뽑았어요? 남아있는 간부 몇 명? 2명을 더 뽑아야죠. 남아있는 몇 명 중에서. 29명 중에서. 29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다고? 2명을 더 뽑을 거라고. 얘는 그렇잖아. 지금 현재 반장 1명과 간부 2명이 뽑힌 거죠. 근데 얘를 이렇게 뽑아도 된다는 거야. 대표를 몇 명 뽑고 나서 3명을 뽑고 나서 30명 중 3명을 뽑아버려. 그러면 뽑힌 3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뽑힌 3명들 중에서 반장 1명을 선택해. 몇 명? 3가지죠? 곱하기 4. 이건 같다고. 지금 순서를 바꿔 쓰긴 했는데 얘가 얘인 거죠. 보여? 요 녀석이 뭐고? 얘인 거고. 한 번 더 볼게요. 다시. 뭐라고? 첫 번째 이렇게 한다고. 반장 1명과 그러니까 토탈 간부 R명에서 그 중에서 반장 1명을 뽑아요. 해볼게. 간부 R명을 뽑아. 간부 R명을 뽑는다고. 그 중에서 반장 1명 뽑는 거랑. 괜찮아? 이거랑 아니면 뭘 먼저 뽑고 나서 반장을 먼저 1명 뽑고 나서 남아있는 애들 중에서 간부 R 빼기 1명을 뽑는 거랑 당연히 그 경우의 수는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되겠죠? 이해할 수 있지?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 상황과 이 상황이 서로 같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오케이? 이 정도까지만 인지할 수 있으면 돼요. 이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이 식 모의고사에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알겠죠? 아, 당연히 같지. 이렇게. 이 식을 이제 굳이 외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외우는 방법 어떻게 외우느냐면 쌤은 외우진 않거든요. 외우고 다니진 않는데 외우고 이 식도 외우고 이 식도 외우고 이 식도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서 어차피 외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외우는 방법까지 얘기를 해드리려고.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워요. NCR은 R분의 N에 N-1 CR 빼기 이렇게 외우면 편해. 그러면 R 넘겨버리면 똑같은 식 되거든요. 어떻게 하느냐면 앞에 N은 1 줄어들면서 분자로 튀어오고요. 뒤에 나와 있는 R은 1 줄면서 분모로 튀어와요. 안다세요? 예를 들어서 5C3 계산 한번 해볼까? 5C3? 5C3? 그러면 5 나누기 얼마? 3 곱하기 얼마? 4C 되는 거 맞죠? 그지? 그 다음에 5 나누기 3에다가 4C는 그럼 어떻게 돼? 4 튀어나오고 2 튀어나와서 하나씩 줄어요. 괜찮아? 됩니까? 한 번만 더. 그럼 5, 3, 4, 2 있고 3 튀어나가고 1 튀어나가서 1 나오고 얼마? 2C0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어차피 1이잖아. 그럼 5, 4, 3 나누기 3, 2, 1.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 나오는 거죠. 되나요?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식인데 몰라도 되고 어쨌든 이 식이 서로 같다라는 걸 직관적인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몇 번 몇 번? 1번과 2번이 제일 중요해요. 괜찮아? 되는 거 맞아요?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 및 순열 조합의 아주 기본적인 성질. 근데 아주 기본적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한 성질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연습해볼까? 문제. 오늘 쌤이 준 프린트 먼저 한번 볼래요? 프린트.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극복해서 문제 연습해와야 될 문제들도 꽤 돼요. 귀찮기 때문에 쌤이 안 풀어드리는 문제들도 좀 있을 거야. 5페이지 생략할 겁니다. 풀어오세요. 5페이지 풀어오세요. 넘기고 6페이지 풀어오십니다. 풀어오세요. 13번이 약간 13번하고 14번이 조금 저거 할 수 있는데 사실 14번 같은 경우는 내신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꼭 해야 되는 예를 들어 유형 중 하나예요. 꼭 해야 되는 유형 중 하나. 14번 같은 경우는 근데 아마 수능에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아마 없을 겁니다. 안 나올 거라서 혹시 내신 신경 쓰시는 친구들은 13, 14 꼭 특히 14번 꼭 연습해 보시고 알겠죠? 그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질문하셔도 돼요. 알겠죠? 넘길 거고요.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7페이지도 넘어가고요. 7페이지도 넘어가고요.
그 8페이지에 보면 8페이지 보면 쌤이 이거 확률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사실은 이게 집합 배울 때 배워왔어야 하는 거예요. 이 여사건이라는 거. 여사건, 여집합 같은 말이죠. 여사건, 여집합 같은 말인데 아마 확률 가서 또 한 번 얘기를 할 거야. 그때 자세히 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A의 여사건하고 이렇게 쓸까요? 이걸 잘 구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우의 수에서도 얘하고 얘를 헷갈려서 얘를 분명히 구하라고 한 건데 얘를 구할 때가 많아. 혹은 얘를 구하라고 한 건데 얘를 구할 때도 꽤 있고요. 그리고 확률에 대해서도 이렇게 쓰죠. 하고 이거 하고 이를 잘 구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죠? A 여사건의 확률이죠. 얘는 B 교 A 여사건의 확률입니다. 얘는 어떻게 계산하죠? 요거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1 빼기 P에 A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얘는 어떻게 쓸까? 요거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확률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 근데 실제로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 혹은 반대로 이걸 분명히 계산해야 될 상황인데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실제 문제를 보면 느껴지긴 하겠지만 아직 이제 확률 문제를 안 봤으니까 다시 한번 쌤이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의 원인이 뭐냐면 요 여집합의 뜻 때문에 그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간 그런 오 개념이 좀 있어서 오 개념은 아닌데 살짝만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쓰면 뭐가 떠올라요? 떠오르는 단어나 문장을 한번 얘기해봐. 그냥 쌤이 저기요를 썼어. 떠오르는 단어 문장. A가 아니다. 그죠? A가 아니다죠. 그렇지 않아요? A 아닌 거. A 아닌 거잖아. 맞아, 아니야.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A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문화의 차이? 외국 문화, 아무튼 그 서양의 문화하고 문화 혹은 언어하고 우리 동양의 문화 혹은 언어하고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A의 여사건 혹은 A의 여집합 하면 뭘 먼저 떠오르냐면 A라는 녀석을 먼저 떠올려요. A가 아니다. A가 아니다. A가 아니다. 이렇게 되거든. 근데 외국 애들이잖아. 외국 애들은 A의 여사건을 보잖아. 항상 먼저 뭘 떠오르냐면 전체 집합을 먼저 떠올려요. 전체 집합. 을 먼저 떠올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집합에 우리는 여집합이라고 부르는 이 C는 뭐의 약자냐면 들어봤나요? C가 뭐의 약자인지 들어봤어 혹시? 응? 컴플리먼트의 앞글자 C를 따서 쓴 거거든요. 갑자기 영어 수업이 됐어. 그래? 컴플리먼트의 앞글자 C를 따서 쓴 거예요. 컴플리먼트의 앞글자 C. 근데 이 컴플리먼트가 뭐냐면 무슨 뜻이에요? 보충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채우다는 뜻이야. 채우다. 채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해? 그릇이 필요하지. 무언가를 채우려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릇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걔네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릇이라는 게 곧 전체 집합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먼저 생각하고 이 전체 집합을 다 채우기 위해서 A 이외의 필요한 것들을 생각을 하거든.
이게 이제 약간 언어적인 언어에 관한 그런 문화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도 해요. 우리는 항상 A에 여집합하면 A만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지만 외국 애들은 A 컴플리먼트 오브 A라고 하면 컴플리먼트 오브 A라고 하면 전체 그릇이 뭐지를 먼저 떠올린다고. 그 다음에 후순위로 A를 생각하거든. 근데 우리는 A만 생각하는 경향이 커요. 그러니까 A의 컴플리먼트라고 하면 걔네들은 전체가 뭐지? 어떤 녀석이 전체 큰 그릇이지를 먼저 떠올린다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1이라는 숫자를 쓸 생각을 한다고. 혹은 B 교집합 A 여집합하면 얘도 결국엔 여집합이거든. A의 여집합 있잖아. A의 여집합. 그럼 이 A의 여집합으로서 A의 여집합을 생각하기 위한 전체는 뭐냐를 생각한다고. 전체. 그러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에서 이 A 여집합을 위한 전체 그릇은 뭐냐라고 하면 B라고. B, 이 말뜻이 이거잖아. B 중에서 A가 아닌 거거든. 이해돼요? B 교집합 A 여집합이라는 게 B 교집합 A 여집합이라는 게 B 집합과 A 여집합의 공통 부분이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만 B 중 A가 아닌 거라고. 이거 이해돼? 이거 집합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돼요? A가 있고 B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집합으로 그러면 여기잖아. 여기, 그죠? 이 녀석의 뜻이 뭐라고? B 중 A라고. 그러니까 B 중 A가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전체가 뭐라는 거야? B라는 거야. B 중에서만 본다는 거야. 우리는 뭐라고 해석해요? B와 A가 아닌 것들의 교집합 이렇게 생각하잖아. B와 A가 A의 여집합의 공통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걔네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 B 중에서 A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 확률이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뭘 먼저 떠올려? B에서 누구를 빼야 돼? A가 아닌 것들을 빼야 되는 거구나. 혹은 B 중에서 A인 걸 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걔네들은 안 틀리거든. 근데 실제 확률 가서 문제 풀어보면 이거 계산하라고 했는데 이거 계산하고 있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진짜야. 쌤이 아마 다음 시간에 확률 진행을 할 텐데 확률 진행 예제 쫙 풀려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풀고 틀리고 있어. 쌤 왜 답보다 숫자가 더 크게 나오죠? 이러고 있어. 실제로 그래요. 기출문제 풀어보면. 그러니까 여집합하면 뭐 먼저 생각하라고? 전체. 거기다 써놔요. 여사건 하면 전체 집합은 뭐지? 먼저 떠올린다고. 전체 집합은 뭐지? 전체 집합은 뭐지? 전체 집합은 뭐지? 를 떠올린다고. 전체 집합은 뭐지? 좋아. 앞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 좀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열의 뜻과 계산 그 9페이지는 안 푸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순열과 조합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친구들은 9페이지 좀 연습하셔도 될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넘어가고요. 10번도 10페이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거기 있는 예제는 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0페이지에 있는 예제들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웃하는 경우를 세세요 라고 하면 쉬워요. 그죠? 무언가가 이웃한 채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를 세라 라고 하면 얘를 이웃하는 것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하면 되죠. 한 묶음으로 묶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한 묶음으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웃하여 앉게 될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A와 B를 한 덩어리로 생각해서 걔네들이 배열되는 경우의 수를 세면 되고, 그죠? 그 다음 그 안에서 그 두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세면 되는 거죠. 는 어렵지 않은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셀 때는 두 가지예요. 특별히 두 가지. 이웃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는 마찬가지 전체에서 뭘 빼요?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기도 하죠.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서 세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 해? 쌤 요걸 좋아하는데 실제 세는 거예요. 띄엄띄엄 말이 좀 웃긴가요? 띄엄띄엄 앉는 경우의 수를 직접 세면 되는데 이 녀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해보겠습니다. 그죠? 우리 문제를 한번 볼까요?
보죠.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이 일렬로 설 때 42번 보고 있는 중이에요.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서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라 그랬죠? 42번. 그죠?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이 일렬로 서는데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서는 방법. 띄엄띄엄 떨어지 않는 방법. 그럼 첫 번째는 이웃하는 경우를 뭐 해도 되고 빼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따로따로 띄엄띄엄 배치해도 되는 거죠. 괜찮지? 근데 질문. 그러면 이웃하는 경우를 뺄래? 아니면 띄엄띄엄 앉는 경우를 직접 셀래?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래요? 봐봐. 3명의 학생을 이웃하는 경우를 빼려고 치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2명이 이웃하는 경우도 빼야 되고요. 3명 모두가 이웃하는 경우도 뭐 해야 돼? 빼야 되잖아. 실제 2가지를 셀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뭐가 나아? 여학생 4명을 먼저 뭐 해놓고요. 앉혀놓고요. 몇 팩토리얼? 4 팩토리얼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사이사이에 뭐 하면 돼요? 집어 넣으면 되는 거죠. 괜찮아? 그러면 서로 다른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요? 3개를 뽑아서 그 3개의 자리에 3명을 배열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5, C3 3개의 자리를 뽑고 그 뽑힌 3자리에다가 세 사람을 뭐 할 것이다? 배열할 것이다. 괜찮죠? 쌤 5P3이라고 안 써요. 항상 뽑는 행위랑 배열하는 행위를 구분해서 씁니다. 쌤은. 그래야 안 틀려. 그래야 실수를 안 해.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오케이? 뽑는 행위랑 배열하는 행위를 반드시 구분해서 세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안 틀리거든. 좋아. 이 녀석의 다른 예제 한번 가보죠. 예제 42번과 관련되어 있는데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쌤이 그 얘기 해줬나요?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에서 이제 아마 2학년 넘어가는 겨울이었어요.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겨울이었는데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었어. 진짜 폭살이 내리던 날. 원래 폭설 대학교 올라가면 뉴스 잘 봐, 안 봐? 안 봐요. 잘 안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뉴스를 잘 보는지 모르겠는데 대학교 딱 처음 올라갔을 때 1학년 때 새내기 때 뉴스 같은 거 보겠습니까? 맨날 친구들이랑 3, 4 모여가지고 놀러 가겠지. 그래서 쌤이 그때 당시에 좀 인기가 있어가지고 인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겨울이었어요. 그때 이제 풋풋할 때 쌤을 포함한 남학생 2명, 그러니까 남학생 2명 있었죠. 그 다음에 여하구 2명 이렇게 4명이서 그러니까 남자 둘, 여자 둘 4명이서 에버랜드를 놀러 갔었어요. 에버랜드를 놀러 갔거든요. 에버랜드를 놀러 갔는데 여학생이 자기 엄마 차를 끌고 왔어요. 엄마 차를 끌고 왔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그 엄마 차가 있어. 쌤은 이제 원래 고향이 지방이니까 차를 당연히 못 끌고 오잖아. 쌤이 그때 당시에 차 살 돈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차 살 돈은 없었어요. 쌤이 그때 당시에 돈이 많긴 했어. 근데 차를 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부유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쌤은 이제 이렇게 과외비나 이런 걸 딱 받으면 항상 애들하고 맛있는 걸 사 먹었기 때문에 주로 돈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쌤 그 여학생 한 명이 엄마 차를 끌고 와서 조만한 거. 그때 당시에 뭐였더라? 약간 그런 느낌. 마티즈? 뭔지 알죠? 마티즈 막 그런 느낌의 차를 이제 끌고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설레잖아. 그렇잖아. 성비도 맞고 남자들 여자들 얼마나 즐거워요.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데 이제 운전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폭설이 내리는 거야. 분명히 우리는 가기로 했는데 근데 대학생이니까 겁도 없이 그 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 그 완전 폭설이었거든요. 진짜로 잘 수도 없죠. 폭설이 내리는데 이제 놀이공원 그러니까 에버랜드를 가기로 한 거야. 그럼 서울에서 에버랜드까지 상당히 멀거든요. 에버랜드 용인에 있죠. 용인까지 가려면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눈이 엄청 와. 막 시야가 안 보여. 와이퍼가 착착착착 해야 되고 겨우 막 보는데 어쨌든 가고 있었어요. 폭설이 내리니까 고속도로에 차 있어 없어? 거의 없었어. 우리만 미쳐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갔었죠. 가는데
근데 문제는 그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에버랜드를 들어가려면 이렇게 국도로 조그맣게 빠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길이 있어. 고속도로에서 빠져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딱 가는데 이제 여학생이 운전하고 있는 여학생이 엄마 차를 끌고 있는 여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막 이제 이러는 거야. 야, 나 운전 잘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순간 그걸 말하는 순간에 미끄러져가지고 뱅뱅뱅뱅 돌았어요. 자동차가. 근데 이제 다행히도 사실은 눈이 안 왔으면 안 미끄러졌겠죠. 근데 눈이 펑펑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뱅글뱅글 도는데 이제 돌다가 다행히 멈췄거든요. 어디 박진 않고. 근데 지나가는 차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 폭설이니까 없었거든. 그래서 다행히 죽진 않았어요. 그 말하는 순간. 그러다가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열이 받는 거야. 좀 조심 좀 하지. 그래서 어쨌든 놀이동산을 어쨌든 그래도 꾸역꾸역 가긴 갔어. 거의 다 왔었으니까. 가서 이제 서로 이제 기분이 상했죠. 상해가지고 그래도 놀이기구는 타야 되는 거니까 놀이기구를 탑니다 이제. 미안해, 사설이 너무 길었죠. 10자리가 있어요. 청룡열차 알아? 청룡열차? 후룸라이드? 뭐 이런 거? 맞나요? 롤러코스터? 뭐 이런 거를 탔어. 10자리가 있는데 당연히 그 4명의 학생이 서로 막 이렇게 사고 날까봐 이제 말다퉈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래도 이제 청룡열차를 타고 싶긴 하니까 타는데 야, 떨어져 앉아 이렇게 한 거야. 재미없었네요. 그죠? 괜히 얘기했다. 이거 잘라야겠다. 그죠? 아무튼 다시 10자리가 있는데 4명의 학생이 앉을 건데 서로 이웃하지 않은 채로 앉으려고요. 그 이웃하지 않는 채로 앉게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를 세래요. 방금 문제랑 똑같은 거 보이죠? 비슷비슷한 거지? 를 생각해 본다고. 어떻게 할까요? 이게 어려워. 쉽지 않다고. 기억해 두세요. 이 예제를 좀 기억해둬. 봐봐. 10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 4명이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 방법. 그럼 예를 들면 생각해보면 이렇게 앉을 수 있겠죠. 한 명 여기 앉고 또 다른 사람 여기 앉고 또 다른 사람 여기 앉고 또 다른 사람 여기 앉고 이런 경우가 한 가지 있겠지.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한 가지와 완벽하게 1대1 대응이 되는 상황 하나를 만들어 보려고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다음처럼 만들 겁니다. 이렇게 저쪽을 보고 있다가 쌤이 돌아서 칠판을 딱 봤어요. 그럼 쌤 눈에는 비어있는 의자가 몇 개 보여요? 6개가 보이죠? 비어있는 의자 6개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이 상황 하나를 비어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의자 사이사이에 몇 사람을, 4사람을 집어넣겠다. 그럼 생각해보면 요거 앉는 방법은 어디에 껴넣으면 돼요? 요 자리? 보여? 껴넣으면 되는 거죠. 괜찮아? 그러면 이렇게 앉아있는 상황 하나가 이 상황 하나랑 완벽하게 1대1 대응이라는 거 알겠지? 괜찮습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빨간색 여기 그래. 요렇게 이렇게 앉는 상황은 어떻게 배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지. 왜? 완벽하게 1대1 상황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앉아있는 경우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디. 좋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중에서 몇 번? 1번, 2번, 6번, 7번 앉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앉아있는 상황 하나가 이 숫자 4개를 뽑는 상황과 완벽하게 몇 대 1대1 대응인 건 알겠죠? 라고 세는 거라고. 이웃하지 않는 상황. 보여요? 보이죠? 기억해 주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다? 서로 다른 몇 개의 자리 중 7개의 자리 중 몇 개를 뽑아서 4개를 뽑아서 4명을 배열할 것이다. 뭐라고 쓰면 돼? 7C4 곱하기 몇 팩? 4팩. 괜찮아요? 되겠죠? 할 수 있겠지. 이웃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좀 기억해 주시고요. 12페이지. 아까 쌤이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건데요. 0119 44를 외워버리면 풀리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긴 해요. 근데 그거 없이 0119 44 그거 암기 없이 아까 쌤이랑 연습했던 대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동등한지 동등치 않은지 그 상황을 구분을 해가면서 언제 곱할지 언제 더할지를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번은 모의고사 기출이야. 맨 마지막 문제 있잖아요. 실제 모의고사 출제됐던 문제예요. 그죠? 당연히 열심히 잘 풀어오실 수 있어야겠죠? 그지? 한번 볼까요? 오래 달리기하고 윗몸 일으키기였어요. 그죠? A반의 1교시, 2교시가. 네, 4개의 종목을 A, B 두 반이 겹치지 않게 1시간씩 배정하는 순서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결정하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 누구를 먼저 기준을 삼아서 누구 먼저 배열하는 게 나아요? A반을 먼저 배열하는 게 낫겠죠? A반을 배열해놓고 그 상황에 맞게 밑에 있는 B반을 배열하는 게 낫겠지? 맞습니까? 그럼 A반 한번 해볼까요? A반? A반 몇 가지죠? A반? 오래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그 다음 남아있는 게 뭐랑 뭐? 턱걸이랑 100m 달리기가 있나요? 그죠? 1, 2, 3, 4교시. 그죠? 그럼 어차피 턱걸이하고 100m를 쓰나 100m랑 턱걸이를 쓰나 앞으로 일어날 상황이 동등하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턱걸이하고 100m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을 세서 곱하기 얼마 하면 돼? 2를 하면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B반으로서 4개를 배치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외우면 편하네. 그죠? 네 사람? 0, 1, 2, 9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 이 9가지가 나오는 거 한 번 더 연습해보시라는 거. 괜찮죠? 지금은 기본 문제들이기 때문에 바로 9 곱해서 쓸 수 있지만 상황이 복잡해지고 변하면 이러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동등한 경우랑 동등치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써봐야 돼. 알겠죠? 꼭 연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좋아. 오늘 했던 거 봐봐. 처음부터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내용 했었는지. 큰 틀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경우의 수에 대한 순열 조합, 중복 조합, 이항 정리까지의 큰 흐름 맥락을 잡았다고요. 첫 번째 생각해 볼게. 기준을 잡아서 분류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분류의 가지수가 적은 쪽을 기준으로 보통 삼는다. 그죠? 근데 두 번째 뭐 있었죠?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그죠? 특별한 상황. 어쨌든 경우의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황, 다른 문자들에 비해서 특별하다면 그 특별한 녀석을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거 좀 명심을 해두시고 그 두 가지 원칙. 두 번째는 1대1 대응 상황. 그 1대1 대응 상황은 쌤이랑 계속 연습해야 돼. 아, 이런 상황을 이렇게 1대1 대응 상황 만든다라는 거. 1대1 대응 상황을 만들어서 해결한다라는 거. 그 연습 계속 할 거고요. 문제 풀면서. 그 다음 세 번째, 순열 조합 뭐 넘어가고. 그 다음 세 번째 뭐 있었죠? 언제 합할지, 언제 곱할지, 언제 나눌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동등한 경우에는 곱하고, 동등치 않은 경우에는 더한다. 같은 것으로 취급되거나 똑같은 것들이 반복될 때는 뭐 할 거라고? 나눌 거라고. 그죠? 그 합과 곱, 몫의 법칙까지를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중요했던 거, 조합의 성질 있죠? 조합의 성질. 1번, 2번, 3번. 특별히 1번과 2번은 매우 중요하니까 반드시 그 상황하고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 NCR과 NC-N-R이 똑같은 이유. 1대1 대응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다음 NCR이 각각의 합으로서 분할되는 거. 추후에 이항 정리 및 파스칼의 삼각형 할 때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그 논리가, 그 원리가 뭐였다고? 하나의 원소, 특별한 하나의 원소를 기준으로 분류해갔던 거. 혹은 특별한 두 개의 상황을 기준으로 분류해갔던 것. 그런 것들이 문제로 출제되게 될 거라고요. 정리되겠습니까? 좋아. 일단 경우의 수 순열 조합 관련해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요거 문제 풀어오시면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중복 조합. 그러니까 아마 중복 조합 개념 설명하면서 그 어삼쉬사 문제도 좀 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어삼쉬사 교재 꼭 갖고 오셔야 돼. 오늘은 필요 없었지만, 알겠죠? 숙제를 써드릴게요. 쌤이 준 지금 프린트 있죠? 프린트에 그 뒤쪽에 연습 문제는 안 풀어도 돼요. 여유 있는 친구들은 푸시는데 그냥 앞쪽에 있는 유형 문제들 있지? 앞쪽에 있는 유형 문제들 그냥 연습 한번, 기본적인 거니까 까먹었는지 까먹었지 않은지 판단 풀어보시고, 두 번째는 우리 어삼쉬사 있죠? 어삼쉬사에 딱 요것만 풀어. 경우의 수만. 경우의 수.
조합까지는 안 풀어도 돼. 그죠? 풀어도 되는데 일단 숙제는 여기까지만 낼 테니까요. 그죠? 여기까지만 낼 테니까 요것만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하나 더 있네요. 좀 맞나? 그 다음 뭐 있었죠? 우리 미적분 프린트. 그것도 다음 시간에 질문 받을게요. 왠지 다음 시간에 질문 받으면 끝날 것 같은 강력한 예감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풀어보세요. 알겠죠? 좋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 남아 질문하시고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칠게요.